5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연중기획으로 무슨 말인지 모를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시리즈를 법제처와 함께 2년째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법 총칙편 부분에서 일본식 표현 한자 등을 삭제하고 쉬운 우리말로 바꾼 민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먼저 저희 법률방송에서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보도 몇 편 보시겠습니다. 이병헌, 송강호, 정우성 주연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 기억들 하실 텐데요. 우리 민법에도 놈놈놈 3인방이 있다고 합니다.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 놈자자 3인방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 이상하기만 한 3인방은 각각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 통정이라는 말이 우리 민법에도 나옵니다. 민법 제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통정, 통할 통자에 뜻정자를 씁니다.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공제하려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문서로 그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무슨 뜻일까요? 표의자, 통정, 복임권, 최고,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처럼 뜻을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바꾼 민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일단 앞서 잠깐 언급한 상대방과 통정하는 상대방과 짜고 한으로, 최고는 촉구로, 표의자는 의사표시자로, 복임권은 복대리인 선임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뜻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한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궁박이나 산입하다 같은 일본식 한자어 조합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이나 계산에 넣다 같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 밖에 통지를 발하고 같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거나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 등도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같은 알아듣기 쉽고 문법에도 맞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일단 오늘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제1조부터 제184조까지 총칙편만 우선 바꾸었습니다. 정비 대상 총 188개 조문 가운데 187개 조문을 바꾼 말 그대로 대대적인 개정입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민법 총칙편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민법 총칙편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민법 나머지 물권편, 채권편, 친족 상속편에 대한 개정안도 신속히 확정해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민법이 국민 여러분께 알기 쉽게 다가갑니다. 법무부는 오늘 민법 총칙편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취지를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국민께 알기 쉽게 다가가야 할 법이 민법에서 그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 법률방송도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문무일 총장 워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네, 오전 9시경에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묻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국회 사개특위가 출석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심껏 답변해서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서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그렇게 할 때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서 검찰이 이렇게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예, 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찰에서 가장 반발하는 것은 그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는 것 그리고 수사 종결권을 당연히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이런 점에 있어서 경찰이 함부로 종결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통제 방안 자체가 약해서 경찰을 통제할 수 없어서 경찰이 함부로 사건을 덮거나 종결하거나 이러는 것을 검찰이 아무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맞는 말인가요? 어떤가요? 일견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지 말지 결정하면 하는 그 1차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다만 그렇게 해서 사건을 종결된 그 민원인, 고소인이나 고발인이겠죠. 고소인, 고발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하는데 이때 사건 기록 등을 같이 송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뭐 검찰 주장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언뜻 보면 검찰 주장이 맞는 점도 있는 것은 맞는데요. 경찰은 당연한 얘기로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경찰이 어떻게 사건을 쉽게 덮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매번 이 얘기가 나오면 이게 서로의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찰이 함부로 하거나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검찰이라도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로서는 그냥 단순히 과거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을 놓게 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 총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검찰이 통제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논리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 최소 200일 이상 국회에서 더 논의가 될 텐데 진짜 뭐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 관련한 소식 등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2월까지 전국 2만 5천여 변호사들의 수장,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법조계 원로 김현 전 회장은 패스트트랙 처리나 변호사 시험 합격률 논란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 어떤 인식과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로투데이 인터뷰. 대한변협 회장직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간 김현 전 회장을 신세아 기자가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사무실이 아닌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의 얼굴과 표정은 변협 회장 시절에 비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전국 2만 5천여 변호사의 수장이라는 권위와 지위를 내려놓은 데 대해 김현 전 회장도 스스로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회원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서 아주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못 읽던 책도 읽고 여행도 하고 아주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 편하다는 건 역설적으로 변협 회장이라는 직이 그만큼 무겁고 치열했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김현 전 회장은 실제 전관예우 타파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 98개의 버킷리스트를 사무실 벽에 걸어놓고 임기 2년 동안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동분서주했습니다. 저는 정말 2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 600번을 갔었고 하루에 3번 국회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좀 민감한 문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합격자 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현 전 회장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세태를 꼬집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로스쿨 재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합격자를 늘려라, 합격률 높여라 계속 그렇게 주장하다가 변호사 되는 순간 변호사 시험 합격하자마자 인원을 줄여라 이렇게 주장한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합격자 수나 합격률의 일희일비, 모든 논의의 초점이 숫자에만 맞춰져 있는데 왜 로스쿨이 시작됐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김현 전 회장의 말입니다. 우리가 로스쿨이 생겼을 때 처음에 우리가 상정했던 바람직한 로스쿨 교육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로스쿨 교육이
그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인지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진전 논의를 해야 되죠. 합격률을 놓고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것은 좀 의미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특히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2007년 12월에 그 변호사가 그 세무사 개혁을 그동안 받던 거를 그 박탈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국회가 처리했는데 패스트트랙은 가능한 한 발동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그 대의 정치에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권한 분산을 강조하며 경찰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검찰 입장에 무게를 더 실어줬습니다. 반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선 기소권을 전폭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중요한 대통령과 고위공무원들, 군장성 이런 분들은 다 빼놓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만 하고 기소권이 없습니다. 반면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고 기소권이 있습니다. 그럼 나쁘게 말하면 그 판검사 비리수사처라는 그 지적도 있을 정도예요. 그거는 옳지 않고요. 다른 민감한 문제에 대한 질문과 마찬가지로 법조계의 가장 민감한 화두이자 변호사 업계가 최대 당사자이기도 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좌고우면 안 하는 딱 부러진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뿌리 깊은 전관 비리 이거 혁파돼야 되죠. 그래서 4대 전관 및 그 고위 전관들 변호사 개혁 제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필요한 거는 그 양식이죠. 돈과 명예가 양립하지 않는 거 꼭 필요하죠. 이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서라도 판검사들에 대한 변호사 평가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김현전 회장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 법관 평가, 검사 평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게, 공정하게 재판 잘하는 판사가 승진하고 그런 분들이 대법관이 되는 분위기. 그 법관 평가 결과 반영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조인들은 용기를 내야 한다. 인터뷰 내내 어떤 질문에도 두루뭉술 피해가는 답변 없이 명확하고 선명한 입장을 밝힌 김현전 대한변협 회장은 사법부 독립이 침해당할 때, 법치주의의 위기가 올 때 법조인들은 권력과 언론에 맞서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275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돈인데요. 이른바 차고 송금으로 275만 원을 엉뚱한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차고로 송금받은 사람은 받은 돈을 이미 다 썼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버팁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차고 송금 반환 청구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29살 최모 씨는 지난해 3월 모르는 사람한테 휴대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찍어달라는 문자였습니다. 돈이 궁했던 최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찍어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275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발단은 최 씨가 새로 바꾼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원래 최 씨의 휴대폰 번호는 돈을 보낸 60살 김모 씨의 세입자가 쓰던 번호인데 세입자가 휴대폰 번호를 바꾸면서 아무 상관없는 최 씨가 착오로 돈을 송금받게 된 겁니다. 왜 보증금을 송금하지 않냐는 세입자의 전화에 자초지종을 알게 된 김 씨는 최 씨에게 잘못 송금한 275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최 씨는 이미 다 썼다며 버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한 김 씨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근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금액의 80%를 먼저 송금자에게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에 송금액을 돌려받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는데 그만큼 사건이 많고 피해자도 많다는 방증이 아닐까? 일단 차고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써버리는 것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최 씨의 경우 특히 단순 차고 송금도 아니고 본인이 계좌를 문자로 먼저 찍어 보낸 만큼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런 점을 주장하며 최 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고 최 씨 거래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한편 재산 명시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통장을 묶어두고 다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강제로라도 돈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인터넷 뱅킹 또는 폰뱅킹을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고 송금 문제인데요. 이러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이용하는 공단은 아울러 잘못 들어온 돈을 내 돈처럼 썼다가는 쓴 돈을 다 뱉어내는 것은 물론 횡령죄 등의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함부로 쓰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현재 총 14건 164명에 대한 고발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며 이 중 국회의원은 총 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906년에서 1970년대 이뤄졌던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수여했던 훈장이 모두 취소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오는 20일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방청권을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배부합니다. 하반기부터는 30감년 이상 폐암 발생 고위험군 흡연자들은 약 10,000원만 부담하면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감년은 하루 평균 1갑씩 1년을 피웠을 경우로 하루 2갑씩 10년을 피웠다면 20감년이 됩니다. 5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